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풀 현장 답사 얘기입니다. 창풀직인 제가 실제 창업자를 창업 포기시키게 되는 과정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뭐 다들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포기를 시키나 이 과정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진지하게 본인의 미래를 고민을 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제대로 마음을 먹고 창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창풀직의 방송을 보고 저 사람 내 생각이랑 좀 비슷해, 저 사람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봐야겠다 하고 저한테 창풀 상담을 받으러 오시죠. 창풀 상담을 통해서 도저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가볍게 당신이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포심을 충분히 심어주면은 그 자체로도 일단 잠깐 창업봉을 살짝 빼면서 포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걸 좀 죽이는데 제가 주력을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이미 머릿속에 자기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나름 디테일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아, 그래도 이 정도 준비하고 나름 많이 알아봤다, 그리고 결단을 했고 또 확고해요. 마음이 확고하고 간절하거나 뭐 이런 게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 저부터도 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 이분은 하셔도 된다. 왜냐면 결국 창업은 하게 될 거니까. 창업을 아까 말렸다고 했지만 지금 아직 할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아예 영영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현장 답사입니다. 그리고 먼저 현장 답사가 뭡니까? 자기 가게를 먼저 찾으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기가 운영할 가게부터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아무래도 우리 같은 초보 창업자들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게 자리 찾는 게 쉬워요. 돈이 많은 분들은 그 상권에서 그 입지적인 그런 유동이라든 이런 걸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같은 초보들은 우리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데 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법칙을, 원칙을 그걸 얘기를 해줘서 구하게 합니다. 물론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나름 그 상권 전문가를 가이드식으로 제가 붙여주기도 해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누가 구해준다? 막 상권 전문가래, 어디 영업 전문가래, 컨설팅이래, 여기서 잡아오는 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거는 전 절대로 반대니까 일단 직접 찾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가진 돈이 지금 1억밖에 없어. 그러면 만약에 1억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비어있는 무권리 공실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뭐 막 30평, 40평짜리 할 건 아니니까 기껏해야 뭐 15평, 20평 요 정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 무권리 공실이면은 파전에 막걸리집을 하든 뭐 치킨집을 하든 삼겹살집을 하든 무조건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 7천 이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1억밖에 없으면은 보증금 뭐 2천에 무권리짜리 나머지 시설비를 다 써야 되죠. 그러면은 뭐 공실로 있던 데니까 뭐 상권 입지도 뭐 그렇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임대료가 엄청 높겠죠. 분양 그 수익률에 맞출 테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데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새로 차리는 거는 7, 8천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3, 4천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점포 구입 비용으로다가 3, 4천으로 끝나면은 뭐 5천만 원 정도면 아까 얘기한 보증 2천 무권리보다는 더 좋은 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권리금이 어느 정도 붙었어. 그럼 내가 망했어. 망하더라도 그 권리금하고 그거는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바닥 권리가 있는 대로 가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러면 당신은 파전에 막걸리집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돈 지금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보증금하고 권리금 합해가지고 5천만 원 이하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 보증금이 3천만 원짜리다. 그럼 권리금이 2천이 넘으면 안 돼요. 아니면 반대로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다. 그럼 권리금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이렇게 코치를 하겠죠. 그러면 점포개발을 그걸 맞춰서 하지만 이 점포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보증금 2천에 권리금 3천에 너무 적합한 게 내 앞에 딱 와요? 그렇게 안 되죠.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났는데 보증금이 3천인데 권리금이 4천만 원짜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권리금이 2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건 지금 권리금 4천만 원짜리 하고 싶어 죽겠는 거죠. 그러면 일단 깎아달라고 할 요량으로 창풀인 저한테 이제 현장 답사를 신청하겠죠. 이 권리금이 적당하냐,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가려는데 좀 적합한지, 아니면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거를 이렇게 진단을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인테리어 담당하고 저희 브랜딩 담당하고 주방 셰프랑 해서 이렇게 한 4명 정도 저희가 가요. 그러면 나름 지금 권리금이 4천만 원이니까 좀 괜찮다 싶으면 3천 정도로 좀 깎아가지고 한 돈 천만 원 어디서 뭐 얻어오든지 막 그럴 요량으로다가 일단 저를 부르는 거죠. 그럼 제가 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제 가게인 것처럼 정말 신랄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는 컨설팅에 이런 데서는 신랄하게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그거 빨리 계약 쓰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뭐 그걸 계약을 쓰든 말든 현장 답사니까 전 진단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거길 갔어. 근데 거기가 만약 카페짜리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음식점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지금 처음에 생각을 했던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한 3, 4천 들 거라고.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카페짜리니까 지금 전기 막 승합하고 인입하고 이런 거 비용이 3, 400이 또 들어가. 그럼 전기 들여오고 가스 승합하는, 가스 인입하는데 300만 원이 들었다고 쳐요. 그럼 딱 300이 오버됐죠? 그 다음 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원래는 보통 철거하는 비용 1층이니까 1, 200 정도 책정하는데 이 집은 가보니까 너무 벽 쳐놓은 게 많고 막 해놓은 게 많으니까 철거 비용이 400만 원 들어가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200만 원 정도가 또 오버가 된 거죠. 거기다가 처음에 그냥 현장을 안 봤을 때 대화했을 때는 한 번도 대화 주제로 안 꼈던 그런 외부 공사. 왜냐면 딴 건 그냥 있는데 여기는 테라스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 나름 이쁘게 꾸미면 이뻐지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지금 테라스를 봐버렸어. 그럼 그걸 원래 우리가 논의 안 했으니까 그거 하지 말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충 봐도 5, 600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짝이 너무 너덜너덜하니까 문짝 교체하고 테라스 공간만 하니까 600원 들겠더라고요. 그럼 또 600 오버됐어. 거기에다가 또 자기가 창업을 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설레요. 내 매장 하면 내가 어떤 걸 집어넣고 싶고 어떤 걸 집어넣고 싶고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가게 하는데 창풀 지금이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딱 봤는데 내가 봐도 아 괜찮다. 이거는 공사를 좀 느슨하게 해도 요거는 장착시키면은 공사비도 좀 아낄 수 있고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저도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 구조물을 인터넷으로다가 이런 세련된 거를 보니까 이게 또 700만 원짜리네. 또 뭐 배송비나 이런 것도 따로 나오겠죠. 그러면 초기 예상보다 또 업이 된 게 보세요. 가스 전기 300, 철거 200, 외부 600, 본인 아이템 700. 그럼 지금 1,800만 원이 업이 된 거죠. 여기에다가 일단 본인 생각으로는 권리금 4천이 아니라 3천만 원에 쓰고 싶었는데 협상을 하다 보니까 4천만 원에서 진짜 맥스로 내려도 3,500만 원까지밖에 안 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는 2천만 원 생각했는데 그럼 1,500만 원이 오버된 거잖아요. 그럼 1,80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3,300만 원이 또 오버된 거죠. 이걸로 또 안 끝나죠. 그 다음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권리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면 공사가 들어가고 오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장사를 못하고 월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2달치 임대료 개선해야죠. 그럼 400만 원을 확보해 놔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매장 구한다고 또 복비 줘야 되잖아요. 그 복비 200만 원 또 줘야 되죠. 초도 물량 사고 초기에 그 잡다한 뭐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사고 비품, 소품 이런 거 사는데 최소 500 정도 들어갑니다. 초도 물량까지 하면. 이러면은 3,300만 원에서 지금 1,100만 원이 플러스가 됐어. 그럼 4,400만 원이 됐잖아요. 이러면 처음 계획보다 지금 4천만 원 이상이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서 지금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 항목별로다가 이건 이렇게 오버되고 이건 이렇게 오버, 이건 사야 되는 거고 이건 들어가면 이걸 쭉 짓다 보면은 표정이 어떻게 변해요? 이 창업자의 표정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오버된 이 비용들. 근데 또 그 창업자 입장에서는 1억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 1억도 사실상 내가 가진 돈은 7천만 밖에 안 되고 3천은 또 어디서 업어온 거고. 그러면 지금 생각지도 못한 지금 4천만 원 이상에다가 원래 빚까지 하면 지금 7천만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문제는 그 전에 3천만 원 대출 받은 것도 자기가 맥스로 받아놓은 건데 이제 어디서 받을 데도 없고 4천만 원 이상을 또 어디서 구해요? 그러면 또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 받는 또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죠? 난생 처음으로 지금 점포 개발이라고 해봤고 지금 막 부채 떨 때가 자기가 열심히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 뭐 하나 쉬운 게 없고 뭐 하나 딜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창업에 처음에 으쌰으쌰 했던 그런 강렬한 그런 의지력과 이 눈빛을 보여주던 사람이 일단 살짝 간단 말이에요. 뭘 체크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 과정들마다 본인이 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그 몰라서 버벅대던 본인 스스로의 액션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윙윙 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모르는 걸 헤쳐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게다가 처음 계획된 것보다 4천만 원이 오버된다라는 거를 실제로 느꼈을 때,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죠. 일단 집에 가셔서 지금 이거 사진 찍으세요. 오바된 거 이거 가족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세요. 꼭 보여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가지고 있던 이 창업 뽕이 좀 빠집니다. 뽕 맞았던 기운이 빠져요.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이게 바로 창풀이 창업을 포기시키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덜컥 점포계약부터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4천만 원이 오버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왜 오버가 되는지라도 알고서 하면 그래도 낫습니다 좀. 근데 처음 계획된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처음 계획했던 뭐 철거 비용이 처음에 얼마였는데 몇백이 오버가 됐어. 근데 그 철거 업체에서 원래 그렇다는데 거기서 어떻게 따집니까? 이미 점포 계약부터 해놓고 그때 철거 견적 받아보고 그때 되면 뭐 비싸니까 다른 업체 데리고 와서 또 알아보고 또 시간 가고, 시간 가는 동안 또 여러 사람 피곤해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달라면 줘야지. 외부 공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뭘 알았겠어요? 점포 계약 벌써 해버렸는데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하지 말까요? 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 뒤에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거는 그 초보 창업자예요. 점포 계약 전에 아예 견적을 씌워붙이고 그래야지 그나마 거품없는 견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점포 계약하고 심지어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까지 했어. 이런 뒤에는 진짜 닭장 속에 갇힌 닭이죠.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매 공정마다 생각지도 못한 비용 추가 계속 나오고, 다 끝나고 나니까 사전에 계산했으면 4천만 원 정도 오바되는 게, 그런 식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5천만 원, 6천만 원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 돈 어디서 끌어와? 나중에 뭐 제2, 제3 친구한테 굴려 나중에 소상공인 대출 받고 갚을게 카드로다 돌려먹고, 이미 오픈 시작 전부터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시작을 해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직접 찾고 그곳 자리에 대한 냉정한 조언을 듣고요. 참을지기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거 이해관계가 없이 하는 전문가들은 다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곳 자리에 대한 냉정한 조언을 듣고 그곳 자리에서 하려면 도대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라도 알면 그래도 결국 내가 내린 판단이니까 이게 덜 억울하죠. 예상했던 거니까 좀 당황도 좀 덜 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점포 계약부터 덜컥하고 가맹 계약부터 덜컥하고 그때부터 이 코에다가 이 콧줄에 뚫려가지고 호구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고 그냥 수렁 속에 빠져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창업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완전히 피폐해지고 지금 완전히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 답사가 꼭 필요한 거고, 창풀에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포기를 시키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현실을 알게 되고 진정한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다 초보 창업자라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염두에 두시고 직접 찾고 직접 체크해서 그 전까지는 점포계약 가맹계약 없는 겁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